야, 나 진짜 개처럼 일하는데 답이 없다. 2020년에 알아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방향과 여러분의 위치를 알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역대급 관객분들이 오셨다고 저 대기실에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아마존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는 지금 시애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새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한 분만 생각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린다고 하면 어떤 분에게 드릴까를 제가 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옆에 직장인 분들이 335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이 제 귀에 딱 꽂혔어요. 야, 나 진짜 개처럼 일하는데 답이 없다 라는 말이 꽂혀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은요 실제로 개가 출근을 합니다. 개들이 하루에도 3,000마리, 4,000마리가 사원들과 함께 출근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아마존이 거의 세계 제1의 회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꿈이 아마존에 입사하는 게 됐는데요. 사실 아마존 사원들의 꿈은 뭘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지독한 회사를 때려치는 거고요. 대개는 그걸 1, 2년 안에 이룹니다. 아마존의 평균 근속은 제가 있던 당시에는 채 1년이 되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2015년 마침 제가 딱 퇴사하던 그 시점에 뉴욕타임즈에서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공포의 직장 아마존.com 직원들 무자비한 생존 경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었어요. 이 기사를 기점으로 이제 아마존의 처우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평균 근속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일하는 방식은 저 아이스하키랑 좀 비슷한데요. 아이스하키는 선수 교체를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들어와요. 아주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쌩쌩한 친구가 와서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 나가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마존의 문화인데요. 또 아마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특히 괴짜들이 많았는데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검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여름에도 계속 그걸 입으시더라고요. 또 반바지만 입는 분이 계셨는데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으시고 염색을 할 수 있죠. 근데 초록색으로 염색을 한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닭뼈슬 같이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로 다양한 분들, 외모뿐만 아니라 배경이나 또 환경, 인종이 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요. 아마존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회사 전체 지평을 더 넓게 만든다고 믿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평균 근속도 짧고 자유분방하고 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아마존이 과연 돌아가? 야, 그게 진짜 회사가 돌아가니?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잘 돌아가서 오히려 걱정일 정도로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가장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하나를 골랐는데요. 베조스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아마존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0년 뒤에 아마존이 하고 있을 일을 설명하는 단어는 오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완전 새로운 거니까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것들은 변해가는 거예요.
음식을 유리병 통조림에 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옛날에 통조림 공장이 가장 큰 산업이었는데 냉장고가 나타나면서 다 망했어요. 또 저희가 타는 이런 이동 수단도 바뀌고 있고 결제 수단, 통신 수단 다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아마존은 그것들을 찾으라는 거죠. 100년 뒤에 갑자기 너무 맛없는 썩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더 너무 느리게 불편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도 100년 뒤에도 고객은 더 좋은 물건을 싸고 편리하고 빠르게 사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고 보고 그 변하지 않는 방향을 향해서 시대의 혁신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원래 아마존이 처음 시작했을 땐 가장 큰 장애물은 그 배송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워낙 빨리 배송이 되는데 미국은 한 7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을까 해서 물류센터를 여러 개 지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그걸 다 자동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드론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벌써 한 6, 7년 전인데요. 그걸 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어요. 기껏해야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마존은 지금까지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공개된 많은 그 특허 중에 하나인데 막 드론이 하늘을 덮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어떤 승합차 같은데 승합차가 아파트를 돌면 거기서 드론이 한 5m, 10m 거리만 물건을 갖다 놓고 오는 마치 캐리어에서 인터셉터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마존이 이렇게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니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회장이 멋지게 손을 딱 지켜 들었지만 저 파이어폰은 아마존의 가장 큰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A9이라는 검색 엔진, 또 제가 마지막에 속했던 아마존 로컬이라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도 다 처참하게 망해서 문을 닫은 그런 사업들인데요. 왜 그랬을까 제가 봤을 때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남들을 따라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위치, 포지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좋은 내 위치도 알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존은 물론 저보다 그것을 더 빨리 깨우쳐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됐고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고 가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혁신 2020년에 알아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비행을 하고 계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방향과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방향과 위치가 없다면 GPS가 없이, 내비게이션이 없이 비행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존이라는 좋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니까 훨훨 날았을까요? 글쎄요. 저게 제 아마존의 모습이에요. 2004년 때 12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게 2015년에 제가 아마존에서 느낀 저의 감정 그대로입니다. 아마존이 커질수록 오히려 저는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았지만 하나의 단기적인 목표, 승진이나 또 다른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끝마쳤을 때 오히려 또다시 길을 잃는 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저 삶에서 아마존의 방향과 위치가 아니라 제 인생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방향과 위치를 찾아야 됐어요. 그걸 알려준 분은 베조스 회장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인데요.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래,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방향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를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다면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며칠에 걸쳐서 찾은 답은 그게 크던 작던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일은 가장 돈이 많은 베조스 회장, 가장 똑똑한 아인슈타인보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새 아이의 아빠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데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제 안에서 저만 보고 제 위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위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제 위치를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숨쉬듯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제가 타고난 것들, 또 제가 다니는 직장, 또 살고 있는 그 지역,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마존에서 대체 불가한 사원이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했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정말로 가치를 공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는 무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존에서 이 똑똑하고 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 똑똑한 인재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텐데 영어를 못하면 그 때려 맞히는 눈치라도 늘었을 텐데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 속에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는 한국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였는데 저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제가 게임이랑 비즈니스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근데 이제 사내 게임 대회에서 제가 준우승을 하죠. 예, 그리고 또 비즈니스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내가 비즈니스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루고 있던 이 압박까지 네 가지의 키워드 안에는 아마존에서는 특별할 게 없었지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모아보니까 그 안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아마존을 통해서 한국의 유아 매트를 파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가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을 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아마존 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매트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또 매트를 통해서 제가 독립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존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니까 12년이라는 그 당시에는 왜 다녀야 하는지 모르는 그 긴 터널을 지나고 나왔어요. 근데 또 저렇게 보니까 아마존의 그 성장 과정을 목격한 유일한 한국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가치가 있는 일이겠구나 하고 책을 쓰게 됐고, 또 책을 쓰고 나니까 또 다른 또 저의 위치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오늘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라는 그 주머니 안에는 여러 가지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그런 파란 구슬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정말 짜증내면서 했던 그런 많은 공부들, 경험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여러분들만의 그런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의, 또 거기에 더불어 2020년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세상도 저에게 펼쳐졌죠. 여러분들이 이 많은 구슬들을 모아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는 그 변하지 않는 방향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딛어야 되는 한 걸음은 무엇일까를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아무리 안개가 자욱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방향과 여러분의 위치를 알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 2030년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그 방향과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저든 누구든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변하지 않는 방향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오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내신다면 혁신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신나게 파도 타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